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드디어 공고가 떴습니다. 예정대로 3월 30일 목요일 오후에 긴급으로 떴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의 건보와는 다르게 약 10일간 지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4월 4일부터 4월 13일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자소서 항목을 공개를 했다는 점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이사항으로 보면 5월 13일 날 필기 시험이라는 부분, 그리고 필기 합격 이후에 면접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최초 면접을 시작하는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실시를 한다는 점, 이 부분도 이후에 공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뽑을지, 물론 작년 2022년보다는 줄어들 걸로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과연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렇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인원이 감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가 여러분들 다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듯이 행정직 기준으로 인천,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이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직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는데, 서울도 정말 고맙게도 뽑아주었습니다. 행정보다 더 건강직이 많다는 점은 간호사분들과 영양사분들은 서울과 경인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요양직도 매번 채용하는 인원만큼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경남 쪽이나 광주, 전남, 전북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상반기를 잡으십시오. 아마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한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는 고졸 전형까지 있다 보니 이 인원보다는 더 줄어들 겁니다. 작년 하반기를 참고로 보십시오. 이번에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토익이 일단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인정된다는 점이 모두 이번에 다 적용이 됩니다. 토익 유효기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의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이렇게 여러분들 공고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일반 전형, 장애 전형, 그리고 보훈 전형, 그리고 마지막 강원 인재 제한 전형. 참고로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보면 강원 인재 건강직과 요양직은 서류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지난 서류 통과 합격 비율을 공지를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지역을 과연 어디로 지원을 할지 다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채용 인원이 많은 곳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지역 가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수 채용이지만 소신껏 지원을 할지 지금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자소서 항목은 미리 공지를 드렸듯이 2022년부터 인재상 기준으로 순서대로 묻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경력기술서와 경험기술서를 각각 1000바이트씩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력기술서가 예전과 다르게 오로지 1000바이트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인 경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개조식이나 아니면 서술식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경력기술서와 경험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합격자의 예시는 별도 공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여러분들의 이력 안에서 어떤 소재를 쓸지에 대한 부분을 곰곰이 고민을 하시고요. 먼저 자소서부터 막 써야 되고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그리고 해당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한 행동과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바이트 이내이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짧은지, 줄여가는 게 얼마나 더 힘든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1번 항목은 여러분들 인재상에 보시면 다 답이 나와 있다. 여기 첫 번째 국민을 위한 인재가 있죠.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봉사, 책임을 다하는 행복 전도사, 공공기관의 가치를 이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의 특성은 무엇이냐?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꼭 보셔야 할 부분은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비전,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미션 또한 국민의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미션, 특히 이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도모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미션도 있습니다. 핵심 가치의 5가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의 특성은 이와 같은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통하여 공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인으로서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도 역시나 여기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과의 언제나 열린 소통으로 더 나은 우리 삶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 자세를 갖기 위하여 노력했던 경험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의 이력을 보시고 그 안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던 계층은 누구냐, 그리고 복지와 의료, 보건 관련된 쪽에 내 관련된 경력, 경험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민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가 나는 무엇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소재로 제시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였으며 왜 그런 행동을 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에게 나타난 이로움이 명확히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과 관련된 여러 경력이 있을 겁니다. 행정직은 인턴도 있고요. 다른 복지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 병원에서 행정으로 근무하신 분들, 당연히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와 영양사,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분들과 사회복지사, 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료, 건강, 복지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었던 여러분들만의 소재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2번을 봅니다. 편법을 사용하여 손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던 경험.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재상을 묻고 있는 중이죠. 정직으로 신뢰받는 인재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수없이 많이 나왔던 이 정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소재가 명확히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 핀트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인재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힌트가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정직으로 신뢰받는 인재가 맞느냐라는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근무를 하는 공단인으로서 정직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명확한 나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과거에 편법을 사용했을 때 손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편법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 편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높은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묻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쌓았던 그 조직에서 어떠한 소재를 내가 어필을 해야 하느냐 이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손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장의 이로움이 발생을 해서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당장의 편리함보다 장기적인 조직의 신뢰를 위하여 나는 어려움 그리고 귀찮음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을 양심껏 지켰다 이런 점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정직을 얘기할 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저는 정직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다소 소재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양심 이런 점을 얘기하시는 게 정직과 신뢰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켰던 나만의 소신 있는 행동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서 당장의 이로움을 더 중시를 하였으나 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효율도 고민을 하시면서 원칙 하에 규칙 하에 이런 규정 하에 효율적인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글의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소재 선택을 하시고 틀 잡기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왜 했는지 그러한 정직함으로 나타난 이로움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3번을 봅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속했던 단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 돌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를 했느냐 이런 점들을 물어보고요. 그 당시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과 그런 행동을 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예전부터 항상 많이 나오던 문제 해결 경험입니다. 어떤 소재를 써야 하는지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여기 보시면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습하셨던 여러분들만의 메인 소재를 작성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의 혁신을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절대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재를 가다듬어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를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했던 조직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단 상황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던 과정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이런 점들을 먼저 고려를 했다는 점을 더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했느냐 이런 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와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까지 포함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주변의 동료의 의견도 최대한 귀담아 들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 신속하게 상황 해결은 당연히 되셨을 거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까지 구축하여 이후에 이런 상황에 정말 더 빠르게 대처를 했다,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해결하시면 아주 완성도가 높은 자소서가 나오실 겁니다. 마지막 4번을 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의 자소서 항목이 다 공개가 되었는데 가능하면 경력, 경험, 기술서를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항목을 가장 먼저 쓰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이 4번에 쓰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상 마지막 항목, 전문성이 있는 인재, 이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모습,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탐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하여 꾸준하게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이력의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항목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행정직과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행정직만 간단하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를 보시면 건강보험부터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인사, 사무행정, 예산, 회계감사 여러 가지 요구하는 이러한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떠한 지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핵심 역량의 정의를 내리셔야 할 텐데 태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일단 정의를 내리셔야 하고요. 그러한 역량이 이 직무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한 그 직무가 어떤 계층에게 도움이 되며 복지 증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당 직무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무의 이해도를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이유를 제시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정리하셨던 이 직무 기술서 상에서 정의를 내렸던 나만의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문성,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노력하셨던 전문성을 반드시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여러 이력이 있으실 텐데요.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에 작성하셨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력이 어떠한 연관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부터 최근까지 어떠한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지 반드시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과거 A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쌓았으며 그 당시에 아쉬웠던 해당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B라는 조직에 가서 이렇게 더욱 강화하고 있었고 최근까지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흐름도가 여러분들만의 이력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해당 전문성을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응용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4번 항목도 완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건강보험공단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춰오기까지의 여러분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서 그런 점을 어떤 식으로 발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이번 상반기 자소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4가지 항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량적인 부분이 잘 갖춰졌다면 이번 상반기에는 채용 인원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다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려보면 작년 상반기도 많은 TO를 지닌 지역에 지원을 했을 때 정량적인 부분이 다소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까지 가신 분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혹여 정량적인 스펙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많은 채용 인원을 보유한 지역을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자소서 항목도 첨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첨삭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장의 틀잡기와 활용 가능한 예시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